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해철입니다. 부스티드 Y92에 대해서 지난달에 뉴질랜드에서 강의를 하였는데요. 그 강의 파일입니다. 이거는 저희 디스클로저고요. 부스티드 Y92를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스티드 Y92를 도대체 왜 해야 할까요? 우리는 TAC의 마스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튜머도 3번의 뎁테이스와 1번의 C테이스로 CR을 만들 수도 있고, 이 환자에서도 3번 C테이스를 통해서 CR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이스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아주 테이스의 아웃컴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의 초창기 시절에 회사에서 레커멘데이션 하는 120그레이로 TARE를 시행한 환자이고요. 이 환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갔기 때문에 120그레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째 CT, 4개월째 CT에서 파셜 리스판스를 보이고요. 6개월, 12개월에서 계속 파셜 리스판스이다가 24개월이 되니까 오히려 약간 더 커졌죠. 그래서 방사선 색전술은 매우 비싼 시술인데, 그래서 의뢰하는 내과 선생님이나 환자들도 이렇게 완치되는 걸 원하는데, 레귤러한 레디오 엠볼리제이션이 저희가 보통 하는 실렉티브 TAC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즈를 더 올려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12cm 정도의 튜머가 있고요. 회사 레커멘데이션이 120그레이인데 그거보다 더 훨씬 높여서 210그레이로 민 업소브드 도즈 기준으로 210그레이로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달째는 스테이블 디지즈이지만 3개월째는 거의 CR입니다. 이게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레지듀얼 리넨스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120그레이 스탠다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창기에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시행을 해서 아웃컴이 매우 좋다는 것을 논문으로 냈고, 이렇게 실렉티브하게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해서 튜머 리스판스도 좋고 페인이 적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이나 외과 선생님께서 계속 의뢰를 주시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이것을 레디에이션 메이저 헤파텍토미라는 텀으로 논문을 JVIR에 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이 부스티드 Y92를 해야 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가 리버 펑션이 좋아야 됩니다. 찰퓨 클래스 A여야 되고요. 가능하면 A5이면 좋겠고, ALBI, 알부민 빌리루빈 그레이드가 1인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 튜머가 페리페리에 있든 센트럴에 있든 이런 싱글 튜머가 조금 크든 아주 많이 크든 다 부스티드 Y92가 가능하고요. 멀티플 튜머인 경우라도 이렇게 튜머가 좀 한쪽에 몰려져 있는 경우에, 또는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더라도 세그멘탈 내지는 로바 포탈 베인인 경우에 부스티드 Y92가 가능하죠. 팰리어티브 Y92는 바일로바 디지즈인 경우에는 팰리어티브 Y92를 해야 되겠고요. 이 환자분은 싱글 튜머인데 리버 서피스가 아주 노들노들하죠. 리버 서피스 노듈레리티가 심하고 리버 펑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팰리어티브 Y9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실렉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튜머가 좀 로컬라이즈드 되어져 있고 싱글이거나 올리고노듈라 또는 PVT는 세그멘탈 내지 로바인 경우, 찰표 클래스 A 여야만 하고 ALBI 그레이드가 1이면 더 좋습니다. 포탈 하이퍼텐션이 없고 리버 서피스 노듈레리티가 없고 PVT가 있는 환자에서 에피션트가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컨트롤 로바 에피션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플래닝할 때 적어도 30% 이상의 노말 리버
토탈 펑셔널 리버 볼륨에서 적어도 30% 이상을 세이브를 해야 되고요. 롱 도즈를 계산할 때 남자는 800g, 여자는 600g으로 놓고 롱 도즈를 계산해서 회사 권고 사항은 25g인데 서울대병원에서는 솔스피어를 사용할 때는 15g를 컷오프로 하고 있습니다. 파티션 도시메트리를 사용하고 튜머 도즈는 한 300에서 600g 사이입니다. 이게 커먼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올해 서울대병원에서의 커먼 트리트먼트 시나리오가 미디엄 사이즈 또는 라지 사이즈의 싱글이나 올리곤 노듈라다. 그러면 큐러티브 Y9E를 대부분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미디엄 또는 라지 튜머인데 멀티 노듈라다. 올리곤 노듈라를 넘어서서 튜머 넘버가 한 5개 이상일 정도로 멀티 노듈라인 경우에는 되게 큐러티브 Y9E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Y9E를 퍼스트 트리트먼트 옵션으로 사용하게 돼서 디볼킹 Y9E를 하게 되고 대개는 컨벤셔널 TAC를 몇 번 더 하다가 결국에는 시스테믹 테라피로 가겠죠. PVT가 있는 환자에서도 튜머가 좀 로컬라이즈드 되어져 있으면 Y9E를 퍼스트 트리트먼트 옵션으로 하게 되고 조만간에 시스테믹 테라피가 따라오게 됩니다. 스몰 싱글 튜머인 경우에 아블레이션이 가능하면 아블레이션 하는 게 좋겠죠. 아블레이션이 불가능한 경우에 CTAS를 하고요. 스몰 올리고 노듈라 또는 멀티플 스몰 튜머인 경우에는 CTAS를 흔히 시행하게 됩니다. 튜머가 아주 디세미네이션 되어져 있으면 시스테믹 테라피를 먼저 하겠죠. 시스테믹 테라피를 먼저 하고 Y9E를 하는 것은 현재 보험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부스티드 Y9E를 하느냐? 일단 Y9E의 하는 목적이 좀 큐어 내지는 다운스테이징이냐 아니면 필리에이션이냐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튜머의 익스텐트, 환자의 리버 펑션 등을 고려해서 큐러티브 Y9E를 할 건지 팔리어티브 Y9E를 할 건지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되겠고 큐러티브 Y9E인 경우에 이제 튜머 도즈를 적어도 300 이상, 맥시멈 한 600g 정도 되게끔 세팅을 하고 노멀 리버의 30% 이상은 무조건 세이브를 하고 모든 튜머를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짭니다. 그런 다음에 롱 도즈를 계산을 해서 롱 도즈가 15g 이하이다. 그러면 부스티드 Y9E를 시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롱 도즈가 15g를 넘어간다. 그러면 튜머 도즈를 줄여야만 합니다. 튜머 도즈를 300g 이하로 줄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큐러티브 Y9E가 아니고 팔리어티브 Y9E겠죠. 그래서 튜머 도즈를 300 이하, 주로 뭐 한 100에서 200 이 정도로 줄이고 노멀 리버를 최대한 세이브하는 플랜을 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롱 도즈를 계산해서 15g 이하라면 팔리어티브 Y9E를 하게 되겠고요. 롱 도즈가 15g 이상이다. 그러면 대개는 다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TAC를 많이 하게 되겠고요. 너무 어드밴스드 환자인 경우는 바로 시스테믹 테라피를 하게 됩니다. 레진 마이크로스피어는 플렉스 3day 프리캘리브레이션 도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플렉스 3가 어베일러블 하고요. 내년에 플렉스 5가 어베일러블 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늘 항상 파티션 도시메트리를 사용하고 차일드는 A여야 하고 30% 이상의 노멀 리버는 세이브 해야 되고 튜머 도즈가 한 300에서 600g 사이가 되도록 합니다. 노멀 리버 도즈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최대한 실렉티브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 리콰이어드, 즉 필요한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를 기본적으로 튜머 볼륨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고요. 퍼퓨즈드 볼륨에 비례해서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튜머 볼륨에 비례해서 필요한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를 계산을 하는데 파티션 도시메트리로 했을 때 컴플릿 리스판스를 만들 튜머 도즈는 적어도 300g는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up to 600g까지 합니다. 이 300에서 600이면 아주 레인지가 넓죠. 왜 이렇게 레인지가 넓느냐? 단순히 도즈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 CT나 MR상에서 이제 튜머의 바이올로지를 약간 게스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튜머 바이올로지가 좀 나빠 보인다. 그러면 도즈를 올리는 거고요. 튜머가 좀 착해 보인다. 그러면 도즈를 조금 내려도 됩니다. 튜머의 익스텐트를 생각을 해서 튜머가 너무 멀티플하고 이게 큐러티브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도즈를 살짝 줄이겠고요. PVT가 있는 환자에서는 도즈를 좀 더 높입니다. 혹시 이 환자분의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좀 좋아서 꼭 한 번에 CR을 만들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CR을 만들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이 도즈를 주지 않고요. 두 번에 나눠서 치료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치료를 합니다. 리버 펑션도 고려해야 되는데 같은 차일드 퓨 A라도 그 안에서 알부민이 뭐 4.0 이상인지 아니면 한 3.7 한 요 정도인지에 따라서 튜머 도즈도 살짝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빌리루빈이 1.0인 사람과 1.5인 사람은 약간 다르게 튜머 도즈를 계산을 합니다. CT나 MR상에서 리버의 노듈레리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포탈 하이퍼텐션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도즈를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고요. 환자가 젊으면 젊을수록 튜머 도즈를 높이겠죠. 또 코모비디티가 있으면 또 튜머 도즈를 조금 내립니다. 현재 심플리시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N 레이셔를 계산을 하는데요. 대개 논문의 TN 레이셔는 한 3에서 5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TN 레이셔를 계산할 때 하는 이 스펙트가 블러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DSA에서 튜머가 아주 하이퍼베스큘러하다 그러면 TN 레이셔를 10으로 놓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노멀 리버 도즈는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부스티드로 주다 보면 이 세이프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세이프티는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좋은 환자에서 30% 이상의 노멀 리버를 세이브하면 세이프티는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좋은 환자에서 부스티드 Y9E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환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4cm의 싱글 튜머고 리버 돔 쪽에 있으니까 치료하기가 좋죠. 그래서 튜머 내부에 디스몰픽 인트라튜머럴 베슬이 보이지 않고 튜머도 5cm 이하니까 사전검사 시행하지 않고 스트림라이닝 Y9E를 합니다. MAA 스캔은 하지 않고 시술할 당일에 바로 플래닝 엔지오를 하고요. 튜머 피더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머 피더 3개를 각각 골라서 치료를 해도 되고 좀 더 프락시멀에 여기 혈관 하나에서 치료를 해도 됩니다. 이 환자분은 3개를 나눠서 치료를 했고요. 타겟 볼륨 170에 튜머 볼륨 54, 렁 션트는 뭐 3%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서스피를 사용한 레이디에이션 세그멘텍토미를 할 때 민 업서브드 도즈로 250g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세라스피어 도시메트리 시트를 꺼내서 타겟 볼륨 170에 250g, 렁 션트 프랙션 3%로 하면 0.9 GBQ가 필요합니다. 0.9 GBQ를 이 베슬 크기에 따라서 0.3, 0.4, 0.2 이렇게 대충 나눠서 줍니다. 실제로는 이 블러드 플로우가 조금 느려지면 스탑을 하기 때문에 0.2, 0.35, 0.1 GBQ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걸 다 토탈 0.67 GBQ가 들어갔으면 이제 머드로 다시 계산해 보면 민 퍼퓨즈드 티슈 도즈가 185g가 됩니다. 6개월 CT에서 CR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튜머에서는 파티션을 쓰지 않고 이제 머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튜머다 한 10cm짜리 큰 싱글 튜머가 있고요. 플래닝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MAA 스캔을 해서 렁 션트 프랙션은 한 5.29%입니다. 콤빔을 커먼 헤파티아트리에서 돌리고요.
세그먼트 4번 아트리 1.6 GBQ로 치료를 했고, 세그먼트 7번인데 7번에서 이 부분이 튜머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디스탈 부분은 튜머로 가지가 않죠. 그러면 디스탈 세그먼트 7번은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로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프락시멀에서 0.2 GBQ를 줍니다.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는 서플라이 하는 튜머 볼륨에 비례해서 주니까요. 아주 소량만 주는 거죠. 세븐트 8번에서 2.0 GBQ를 줍니다. 인피리어 프레닉 아트리가 서플라이 하고 있어서 인피리어 프레닉에도 0.5 GBQ를 줘서 토탈 4.3 GBQ가 들어갔고요. 이 환자에서 튜머 베스큘러티가 높으니까 TN 레이셔를 10으로 놓고 치료한 영역 700, 튜머 볼륨 489 그렇게 해서 4.3 GBQ를 준다면 튜머 도즈가 한 400g 정도 되는 거죠. 사실 더 주고 싶어도 이 환자는 롱 션트 프랙션이 5.29%이기 때문에 4.3 GBQ를 주면 롱도즈가 14.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롱도즈가 리밋으로 작용을 해서 4.3 GBQ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롱도즈 리밋 때문에 4.3 GBQ 총량을 먼저 정하고 이 4.3 GBQ를 어떻게 이 4개의 혈관에 나눠줄 거냐, 그거는 각각의 혈관이 서플라이하는 튜머 볼륨에 비례해서 나눠줍니다. 예전에는 눈대중으로 많이 나눠줬는데 요즘은 각각의 혈관에 대해서 콘빔 CT를 열심히 돌려서 서플라이하는 튜머 볼륨을 각각 열심히 재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뒤에 CR된 사진이고요. 이 환자분은 세그먼트 6번에 비교적 큰 튜머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조그마한 도트 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세그먼트 5번 브랜치가 메인 튜머 피더가 되겠고요. 이 환자분은 롱 션트 프랙션이 4.62%고 베스큘러티가 높으니까 TN 레이셔는 10으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4GBQ를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 준다면 튜머 도즈가 한 480g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 4GBQ를 줘도 되고요. 메인 피더가 하나 있으니까 그 메인 피드에 한 절반쯤 주고 나머지 절반을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 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메인 피드에 2.0 GBQ를 주려고 했는데 블러드 플로우가 약간 느려져서 1.65 GBQ를 줬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1.96 GBQ를 줬습니다. 토탈 3.6 GBQ를 줬고요. TN 레이쇼를 10으로 놓고 파티션 모델을 돌려보면 튜머 도즈가 432g가 나옵니다. 5개월 MR에서 튜머가 파셜 리스판스를 보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로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일부분에서 살짝 인핸스가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세그먼트 3번에 뉴 리전이 생겼다라고 판독이 나와서 TAC가 의뢰가 됐고요.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한 지 6개월째 TAC를 위해서 엔지오를 했는데 레프트 로브의 노즐은 콘빔 CT에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이디오 엠보로 치료했던 라이트 로브 튜머만 대해서 CTAS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튜머 베스큘러리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리피오드를 주면 생각보다 리피오드를 잘 먹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보다 리피오들이 훨씬 더 잘 먹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고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한번 치료했던 튜머는 리피오도를 주면 리피오들이 잘 들어가고 TAC의 효과도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2개월째 MRR 상에서 튜머는 CR이고요. 세그먼트 3번의 튜머가 조금 더 커진 것 같다라고 판독이 나왔고 튜머 베스큘러리티가 좀 낮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RFA를 해버렸습니다. 세그먼트 3번에 시원하게 RFA로 크게 날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infiltrative HCC가 세그먼트 6번에 있고요. 세그멘탈 PVT가 있습니다. 그래서 MAA 스캐너를 해서 롱 션트 프랙션은 1.44%고요. MAA로 라이트 헤파티가트리 해주고 스펙트 CT 상에서 보면 레프트 로브에 액티비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AP 션트가 없는 거죠. 컨트롤 로브 AP 션트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할 수 있고요. TAR를 시행하기 하루 전날 입원했을 때 리버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PVT가 메인 포탈 베인까지 자라났고요. 아웃사이드에서 찍은 MRI와 불과 3주 사이인데 3주 만에 PVT가 아주 빨리 자랐습니다. 이 예정된 TAR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커먼 헤파티가트리에서 컴빔 CT를 찍었는데 튜머 일부분에 조형 증강이 되지 않아서 익스트라헤파틱 콜라테랄이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프레닉 엔지오상에서 튜머가 없었고 인터코스탈 엔지오를 했더니 이렇게 튜머가 있습니다. 인터코스탈 엔지오의 콤빔 CT상에서 튜머가 있고 튜머 볼륨은 매우 작습니다. 타겟 볼륨 한 10cc에 민 업소브드 도즈 500g를 주려면 0.1gbq면 되거든요. 그래서 튜머 피더 여기까지 들어가서 0.1gbq 주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나이가 젊고 PVT가 있으니까 아주 하이도즈 600g까지 하이도즈를 주고는 싶으나 이미 메인 포탈 베인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큐러티브 세팅은 아니고 펠리어티브 세팅이고요. TN 레이쇼 5.1에 튜머 도즈 450g를 목표로 주려면 3.2 GBQ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고 세그멘탈 PVT가 있고 차일드가 A5여서 튜머 도즈를 한 600까지 주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메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으니까 디블킹 인텐트를 가지고 있고 얼리 시스테믹 테라피를 할 사람이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튜머 도즈를 한 600에서 한 450으로 좀 줄였었고요. 그래서 3.2 GBQ를 라이트 헤파티가트리에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2 GBQ를 그냥 라이트 헤파틱에서 주는 거 아니고요. 여기 메인 피더 하나 있는데 거기에 1.4를 주고 라이트 헤파틱에서 1.8을 줬습니다. 다음날 펫 CT 상에서 PVT의 하드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고요. 이 환자분은 메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기 때문에 레이디 엠블리제이션하고 한 달 뒤에 시스테믹 테라피 시작을 했죠. 그리고 3개월 뒤에 롱 메타스타시스가 디텍션이 되었습니다. 요 CT는 4개월인데요. 4개월째 보면 튜머는 거의 녹아내린 것 같고요. 거의 리버 내부는 CR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효과는 매우 좋은데 시스테믹 테라피 효과가 시큰둥하니까 롱 메타도 생기고 롱 메타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9개월째에 아테베바는 끊어버리고 이제 소라페닙으로 넘어갔습니다. 15개월째 MR상에서 보면 리버 안에 튜머는 없고 근데 롱 메타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스테믹 테라피의 효과는 좀 적은 걸로 생각이 되고 리버가 CR이 된 거는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이펙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도 역시 젊은 사람이고요. 세그먼트 2, 3번에 엑소파이틱한 튜머가 있고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습니다. 라이트 롭 쪽에도 스몰 튜머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엑소파이틱한 튜머가 스토마가 좀 많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부 수술한 히스토리가 없다. 그러면 안전하게 TAR을 할 수 있고요. 복부에 수술한 히스토리가 있으면 어드이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어드이전이 있다면 좀 도즈 리덕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롱 션트 프랙션은 3.7%고 세그먼트 2, 3번에서 MAA를 줍니다. 그래서 콤빔을 찍어서 열심히 튜머 피드를 찾고요. 요
혈관 조형술에서 보면 여기 꼬불꼬불한 혈관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TARE를 하기 전에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을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먼저 하고요. 여기 이제 세그먼트 5번 브랜치인데 5번 브랜치에서 요 튜머가 다 서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5번 헤파티아트리 치료를 해야 되고요. PVT가 레프트 포탈 베인 PVT가 있으니까요. 세그먼트 4번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MR상에서 세그먼트 4번의 파렌카이말 튜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NGO상에서도 이게 파렌카이말 튜머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레프트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으니까 세그먼트 4번 헤파틱 아트리가 하이퍼퍼퓨전이 좀 와서 포탈 플로가 없으면 아트리아 하이퍼퍼퓨전이 오죠. 그래서 이게 디퓨전 스테닝을 보이는데 이게 정말 튜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세그먼트 5번은 레이디에이션 세그멘텍토미 개념으로 하는 거죠. 타겟 볼륨 100에 250g를 주려면 0.53 GBQ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6 GBQ짜리 도터바이아를 만들어서 줬는데요. 0.54 GBQ가 들어가고 블러드 플로우가 좀 느려지면 이제 스탑을 하는 거죠. 레이디에이션 세그멘텍토미를 할 때 파티션 도지메트리가 아니고 싱글 컴파트먼트 머드 도지메트리로 해서 스테라를 쓸 때는 400, 레진, 솔스피어를 쓸 때는 250이 국제적으로 현재 통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4번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타겟 볼륨은 120인데 이게 과연 튜머가 얼마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튜머 자체가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120g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0.31 GBQ가 필요하니까요. 0.4 기가베크렐 바이아를 준비를 해서 좀 주다가 플로가 느려지면 스탑합니다. 그래서 0.3 GBQ가 딜리버리가 됐고요. 여기 이제 세그먼트 2, 3번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타겟 튜머 도즈를 얼마로 할 거냐. PVT가 있고 젊은 사람이고 PVT 자체는 큐러티브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고 하니까 파티션 도지메트리로 튜머 도즈를 700g까지 좀 올려보면 어떤가 하고 계산을 했더니 2.99 GBQ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99 GBQ, 3 GBQ 도터바이아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쓸까 해서 3.2 GBQ 바이아를 준비를 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좀 느려지면 스탑해야지 생각했는데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13 GBQ가 들어갔고요. 1개월째 워낙 하이 도즈를 줬으니까 CR이 레프트 튜머 CR 오고 라이트 쪽도 이렇게 치료한 영역의 어테뉴에이션이 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고 튜머도 CR입니다. 7개월째 MR에서 보면 라이트는 CR인데 레프트는 엑소파이틱한 포션에 로컬 리커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엑소파이틱 튜머니까 로컬 리커가 좀 생겼네요. 그래서 컨벤셔널 TAC가 의뢰가 됐고요. 게스트레피 플로익에서 오멘탈 브랜치가 튜머를 서플라이 하기 때문에 오멘탈 브랜치를 슈퍼 실렉션을 해서 CTAS를 해줍니다. 그러면 튜머의 리피어들이 잘 먹었고 PVT가 있는 환자지만 아직 아테베바가 시작하지 않았죠. 최대한 로컬 트리트먼트를 오래 하고 시스테믹 테라피를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목표죠. 이 환자에서는. 이 환자분은 이제 바일로바 멀티플 튜머고요.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썼던 케이스입니다. 세그먼트 2, 3번에 6cm짜리 튜머가 있고 세그먼트 5번에 또 6cm짜리가 있고 그 외에 1, 2cm짜리 튜머가 50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팔리어티브 세팅이고요. 큰 튜머는 Y9로 하고 작은 튜머는 컨벤셔널 테이스를 하고 PVT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아테베바가 보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TAC 2번 한 이후에 아테베바를 써야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일로바 멀티노듈라 타입에서 PVT가 없기 때문에 아테베바가 바로 보험이 되지 않고 TAR이나 TAC로 최대한 튜머를
디버킹을 하면서 리버 펑션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테베바가 child A에서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child B로 넘어가 보면 아테베바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그먼트 2, 3번에 0.6 GBQ를 주고 세그먼트 5번 브랜치 하나에 또 0.6, 또 다른 브랜치 하나에 또 0.6, 그렇게 해서 토탈 1.8 GBQ를 줬고요. TN 레이쇼를 10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 튜머 도즈가 한 394그레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하고 나서 1개월째, 3개월째, 5개월, 7개월, 10개월째 이제 컨벤셔널 TAC를 5번을 했는데 역시 이제 처음부터 튜머가 50개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TAC 하고 나서도 2배로 더 생기는 것 같고요. 5번 TAC 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튜머가 생겼습니다. 사실 뭐 2번 TAC 하고 나서 아테베바를 바로 써도 되는데 이 환자분은 TAC를 5번까지 의뢰를 주셨었고 어쨌든 5번 이후에는 도저히 뭐 더 이상 TAC가 의미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아테베바를 2사이클을 하고 나서 CT를 찍었는데 튜머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아테베바가 효과가 좋았고 TAC를 5번 할 때까지 환자의 차일드 클래스가 A5 또는 A6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을 왜 하느냐? 레귤러 레이디오 엠블리제이션이 TAC보다 못하니까 부스티드를 하는 거고요. localized 튜머인 환자, 그리고 리버 펑션이 좋은 환자에서 부스티드 Y9을 해야 됩니다. 로컬라이즈드 튜머가 아니거나 리버 펑션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부스티드 Y9를 하면 간 기능이 더 망가져서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파티션 도지메트리로 튜머 도즈는 적어도 300 이상, 높게는 한 600까지 주고 있고요. 최대한 실렉티브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고 최소한 30% 이상의 노멀 리버는 반드시 세이브를 해서 리버 펑션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